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만큼은 을이 아닌 갑이 되어보는 시간, TV쇼 갑의 경매법의 김엔젤라입니다. 어제도 제가 얼굴을 뵀는데 이렇게 두 번이나 연속으로 인사를 드리네요. 말씀드렸지만 이제 갑의 경매법이요, 일주일에 두 번이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일반 경매에 대해서 채워볼 예정이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는 MPL 경매에 대해서 집중 공략을 할 예정인데요. 특히 MPL 경매에 대한 관심이 워낙 뜨겁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MPL에 대한 모든 것들 저희가 집중 공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저를 MPL의 고수로 만들어주실 분, 반가운 얼굴 또 모셨는데요. 한양대학교에서 MPL 강의를 하고 계신 현준 F&I 홀딩스의 조상길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그러게요. 네, 우리 김엔젤라님 건강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교수님 모셔서 좋은 말씀 많이 듣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메모할 준비하시고요. 우리 갑의 경매법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경매나 또 이 프로그램에 관한 모든 것들 저희가 전화 문의 받고 있습니다. 전화는 02-703-8443으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MPL 경매의 갑이 되러 출발해 보실까요? 자, 오늘은 MPL 경매만을 위한 순서인 만큼 MPL의 기초를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순서로는 갑이 전하는 MPL 지식을 준비해봤는데요. 교수님, 네. 오늘은 MPL을 아주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는 강의를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네. 지난번에는 우리가 참여를 예를 들어서 네. 부실채권하고 연결해서 뭐 예시를 들었는데 오늘은 이제 참여가 아니고 구두 상품권을 가지고 한번 예시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과일 참외도 나왔었고요. 오늘은 또 구두 상품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가요? 구두 상품권하고 참여하고는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똑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참여도 마찬가지고, 자, 구두 상품권도 마찬가지. 또 그리고 부실채권도 동일한 공통점은 뭐가 있냐면 정상적인 가격이 아닌 저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실채권은 은행에서 질권대출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억 원짜리 부실채권을 사시게 되면 1억 원이 다 필요한 게 아니고 네. 거기에 10% 또는 20%인 1,000만 원 또는 2천만 원만 가지고 있는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재테크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상품권을 구매할 때도요, 무조건 사지 않거든요. 요즘은 다들 가격 비교를 많이 해보시잖아요. 예. 그래서 궁금합니다. MPL을 조금 더 싸게 사는 방법 있을까요? 글쎄 우리 투자하신 분들이 대부분 그걸 많이 물어보십니다. 네. 그러나 이제 부실채권은 아까 말씀드린 구두 상품권이나 참외 같은 이런 공산품이나 식료품이 아니기 때문에 부실채권의 특성상 가격 비교가 되지는 않고요. 언제든지 AMC라든지 전문 유동화회사에 가시면 언제든지 그 부실채권을 저렴하게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오늘 내용을 보니까요, 절권 대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일반인 분들이나 저도요, 굉장히 생소한 단어인데 MPL 시장에선 좀 보편화된 대출인가요? 예, 질권 대출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네. 질권 대출이에요. 예, 질권 대출입니다. 질권 대출은 우리가 부실채권을 살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1억 원이 있지 않습니다. 물론 1억 원이 있다 하더라도 굳이 레버리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데 근저당권에 대한 담보를 통해서 대출해 주는 거를 질권 대출이라고 그러고, 그 질권 대출은 보통 일반 대출하고 달리 90%에서 80%까지 대출해 주기 때문에 자기 자본 10% 또는 20%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재테크 수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MPL 실제 사례들을 만나봐서 좀 더 가까이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매주 실사례를 하나씩 소개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어떤 분의 투자담인가요? 예, 사건 번호 2014-18940 성북구 성북동에 있는 주택입니다. 이 물건은 감정가가 8억 7,900만 원, 근저당은 7억 3,800만 원이고요. 네. 자, 우리가 이 근저당이 부실채권이 돼서 권선신협이 가지고 있는 7억 3,800만 원이라는 이 부실채권을 4억 5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투자자분이 이 4억 5천만 원에 사셔서 배당을 약 1억 원을 받는데요. 실제 이거 결과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낙찰이 5억 4,900만 원, 약 5억 5천만 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5억 5천만 원을 낙찰자는 법원에다 내게 되죠. 그럼 법원에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네. 이 5억 5천만 원을 채권자인 4억 5천만 원을 구입한 투자자한테 이 배당을 해주기 때문에 5억 5천만 원 받은 금액에서 4억 5천만 원 구입한 비용을 빼게 되면 비용을 제외하고 일단 약 1억 원 정도 배당을 받는 큰 수익을 올렸던 사례입니다. 큰 수익률을 예. 올린 그런 일이네요. 이번 사례로부터 좀 NPL의 갑이 될 수 있는 노하우를 유추해 본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좋은 걸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을 사서 배당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방금 이 물건을 낙찰자가 김모 씨인데요. 이 김모 씨가 직접 5억 4,900만 원에 낙찰을 보지 않고 저희 투자자가 했던 것처럼 7억 3,800만 원짜리 근저당권을 4억 5천만 원에 구입을 하셔서 5억 4,900만 원으로 입찰하는 게 아니라 근저당 금액만큼인 7억 3,900만 원으로 입찰을 하셨다 그러면 네. 거의 99.9% 낙찰을 받게 되고 또 나중에 7억 3,900만 원의 이 집을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세를 전혀 내지 않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TV쇼 갑의 경매법의 정확한 물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실 NPL 하면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요. 겁을 좀 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성공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예. 남들은 NPL이 무섭다, 위험하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NPL은 우리나라에 도입이 된 지가 1997년, IMF 직후인 1998년부터 약 17년 정도 된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건을 지금까지 NPL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고요. 물론 저 개인 또한 NPL 투자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NPL에 관심을 가져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시면 큰 수익을 올리고 재테크의 유용한 수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NPL은 알면 알수록 참 흥미로운 것 같은데요. 더 많은 사례나 또 노하우 알고 싶으시다면 오픈 세미나가 있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교수님, 설명 좀 해주시죠.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다음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일주일에 2차례 무료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703-8443으로 전화하셔서 미리 예약을 하신 다음에 무료 세미나는 언제든지 편하게 참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게다가 무료 세미나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전화하셔서 꼭 예약하시고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NPL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더 궁금하신 점,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02703-8443으로 연락 주시고요.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 유용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제작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자 여러분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지금 TV쇼 갑의 경매법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요. 다른 분들의 사례담을 들어보는 것보다 여러분께서 직접 투자를 해보실 수 있는 물건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갑의 경매법의 대표 코너죠. 갑의 관심 물건, 이번엔 NPL 편인데요. 오늘 출연하신 조상길 교수님께서 유심히 보아오던 물건들을 우리에게 공개해 주시는 그런 순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배당 위주의 물건들을 보여주셨었는데 오늘은 어떤 물건들을 위주로 준비하셨나요? 예,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장 선호하는 물건, 대부분 주거형입니다. 그 주거형에서도 아파트 물건을 많이 좋아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 물건 몇 건을 가져왔습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교수님께서 준비하신 첫 번째 관심 물건부터 만나볼게요. 갑의 NPL 관심 물건 첫 번째입니다. 2014 타경 12,601호 서울 송파구의 문정동 아파트입니다. 면적은 대지 36.85제곱미터, 건물은 84.39제곱미터입니다. 감정 가격은 4억 7천만 원, 최저 가격은 3억 7,600만 원입니다. 포인트로는 1순위 근저당을 짚어주셨네요. 7억 200만 원입니다. 네,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아파트네요. 어떤 특징이 있어서 교수님께서 관심 물건으로 꼽으셨을까요? 예, 방금 우리 김엔젤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인트가 1순위 근저당 7억 200만 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강북에 있는 조그만 아파트도 네. 거의 4억 5억을 합니다. 그러나 이쪽에 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이 아파트는 지금 현재 시가
약 5억 원 정도의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위치는 송파구 문정동이고 구조는 우리 한국 사람이 가장 선호하는 방 3개, 욕실 2개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물건들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고 선호하고 또 적격이지 않는 물건인가 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그렇죠. 저도 방 3개와 욕실 2개짜리 아파트 참 구하고 싶은데요. 저도 문정동 꽤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파트인지 좀 더 자세히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 문정동에는 유명한 의류 코너가 있죠. 의류 거리가 있습니다. 네. 거기가 우리가 말하는 이제 아울렛 매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장지동에 그 가까이 우리가 가든 파이브가 있어서 여러 가지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그 방송 직전에 그 시세를 확인해 본 결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 시세가 5억 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5억 원으로 낙찰받을 게 아니고 아까 포인트에서 1순위 근저당이 약 7억 원이기 때문에 감정가는 4억 7천만 원, 시세는 5억 원, 근저당은 7억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바로 이거를 입찰하지 마시고 근저당 금액 7억 원짜리를 약 4억 5천이나 4억 7천만 원 정도 구입을 하셔가지고 7억에 해당되는 근저당 금액으로 입찰을 하시게 되면 거의 99% 낙찰하시게 되고 나중에 7억으로 매각을 하신다 하더라도 이미 7억으로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를 않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것 같으면 만약에 이 7억 원짜리 근저당권을 4억 7천만 원 정도 구입을 한다 하시더라도 실제 자기가 투자하는 금액은 약 4억 5천만 원, 10% 정도밖에 금액이 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하는 데 부담이 작고요. 또 하나 견주어서 볼 것 같으면 어떻게 4억 7천짜리가 은행에서 근저당을 7억까지 해줬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이게 맞는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에서는 훨씬 시청자 여러분도 굉장히 명석한 분석력과 과학적인 방법을 갖고 있겠지만 이미 이때 당시에 7억의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때 당시에 7억 원의 가치가 있고 혹시 한 4억 5억 원대 낙찰을 받아가지고도 향후에는 7억 원 이상으로 가치가 된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쇼핑 거리도 가깝고요. 제가 듣자 하니까 법조단지도 주변에 개발될 맞습니다. 예정이라고 예. 하니까 저도 사실 정말로 문정동을 관심 있게 보고 있었거든요. 워낙 또 많이 관심들을 갖고 계시는 지역이기 때문에 입지 여건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가든 파이브라는 커다란 주상 복합 건물이 쇼핑 단지가 형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철 장지역 북쪽 인근에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근에는 다세대 주택, 근린시설, 학교 굉장히 많이 형성이 돼 있고요. 더군다나 이 물건은 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분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재건축이 됐을 때는 여러분이 굉장히 큰 수익을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유명한 물건입니다. 네, 그만큼 또 기대 수익도 높았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자세한 금액 분석 이어갈게요. 자, 2014 타경 12601 사건 번호입니다. 감정 가격은 4억 7천만 원. 네. 자, 최저 가격은 3억 7천6백만 원이고요. 1순위 근저당은 7억 200만 원에 돼 있습니다. 자, 이 채권 매각을 4억 7천만 원에 여러분들이 구입을 해서 자기 돈 투자 금액 4,700만 원 그리고 입찰은 근저당 설정 금액인 7억 200만 원을 해서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물건입니다. 네,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물론 등기부나 안정성도 확인해 주신 거죠? 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등기부 등본 자료 화면을 보시게 되면 네. 저희들이 사고 있는 7억 200만 원짜리 근저당권은 1순위 근저당입니다. 1순위라는 거는 자기 앞에 전혀 앞에 있는 그 권리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1순위 근저당을 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배당을 받거나 또는 유입 낙찰을 하여도 전혀 문제가 없는 양호한 물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물건은 특히 어떤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 3개, 욕실 2개짜리 물건입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최초에 보통 결혼하시게 되면 방 2칸 정도에 시작을 하시는데 조금 애들을 낳게 되고 애들 학교 갈 때가 되면 방이 좀 하나가 더 필요하죠. 네. 그래서 방 3개짜리를 원하시는 우리 신혼부부님이나 또는 자녀분들이 이제 있어서 곧 취학하는 아동이 있으면은 우리가 항상 강남의 명문학군을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남으로 진입할 수 있는 조로의 기회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교수님의 관심 물건 그 2번째 만나볼게요.
갑의 NPL 물건 그 두 번째입니다. 2015 타경 2172호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아파트고요. 면적은 대지 37.91제곱미터, 건물은 84.82제곱미터입니다. 예상 감정 가격은 4억 2천만 원, 포인트로는 1순위 근저당 4억 7,300만 원을 찝어주셨네요. 근데 보니까요, 아직 예정 상태의 물건입니다. 이렇게 일찌감치 물건을 소개해 주시는 거는 이렇게 선점 효과를 노리시는 건가요? 이제 김엔젤라님도 이제 선점 효과까지 말씀하실 정도면은 이제 거의 고수가 되고 있죠. 고수가 되신 것 같습니다. 갑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네. 저하고 이제 바꿔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NPL은 선점 효과가 있습니다. 경매는 해당 날짜에 해당 길이만 그 입찰해서 낙찰할 수 있는데 NPL은 여러분들이 언제 어느 때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점 효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데 경매는 시간이 지나서 유찰이 됨으로 인해서 점점 낮게 살려나는 경향이 있지만 NPL은 정반대입니다. 언제든지 살 수 있는 반면에 빨리 사야지만이 부실채권을 더 조금이라도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선점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신림동의 아파트인데요. 어떤 매력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이 물건은 1순위 근저당인 부실채권을 구입하여서 아까 전에 소개했던 물건인 것처럼 낙찰받아서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는 아주 배당하고 유입이 가능한 물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파트 물건이라고 하면 그 단지 규모나 뭐 브랜드 등 많은 걸 따져보게 되는데요. 아파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자, 이 아파트는 보존 등기가 1996년이어서 거의 약 20년이 돼 있죠. 그래서 곧 재건축이 예상이 됩니다. 재건축을 하게 되면 가장 지분이 중요한데요.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그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짜리 큰 크기를 자기가 받을 수 있는지가 네. 그 기준이 되는 게 지분인데 이 물건은 거의 지분이 5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시세로 NPL로 또는 경매로 낙찰받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매매를 해도 지분이 높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은 건데 NPL을 하게 되면 더 훨씬 효과가 2배, 3배 높겠죠. 와, 좋은 물건이네요. 입지도 궁금해지는데 지도를 한번 보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서울 시민의 가장 휴식처인 북한산 또는 네. 관악산이 있습니다. 바로 관악산이 바로 뒤에 있고 아파트 바로 옆에는 명문대학교죠. 서울대학교가 바로 있습니다. 또는 우리 위치하고 환경 등을 고려하면 정말 더할 나위가 없고요. 아파트는 이름이 건영 아파트입니다. 건영 아파트도 우리 모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전혀 네임밸류가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멋진 아파트, 훌륭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 이 물건에 적극 관심을 가지시면 뒤에는 산이 있고요. 옆에는 명문대학교가 있고 그 앞에는 전철역이 있어서 삼박자를 갖춘 아주 훌륭한 물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왠지 머리가 좋아질 것 같네요. 거기 살면. 그렇죠. 네, 그럼 권리상 우려되는 점은 없을까요? 예, 권리사항에 전혀 우려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1순위 근저당권을 매입하는 거기 때문에 후순위는 전부 다 낙찰받게 되면 후순위 전부 다 소멸이 되고요. 그다음에 배당을 받더라도 1순위이기 때문에 0순위로 받아가는 배당은 없습니다. 그래서 배당이나 유입이나 전혀 문제가 없는 물건입니다. 네, 신림동은 또 강남하고도 가깝고 하기 때문에 은근히 집값이 만만치 않은 그런 지역이잖아요. NPL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몸값을 가지고 있을지 금액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15 타경 2172. 감정 가격은 4억 2천만 원입니다. 1순위 근저당은 오히려 높은 4억 7,300만 원이고요. 이 채권을 4억 2천 감정가 정도로 구입을 하셔서 자기 돈 투자하는 금액은 10% 약 4억 2천만 원이 4,200만 원이 되겠죠. 4,200만 원을 투자를 하셔서 양도세를 하나도 내지 않는 그 효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관심 물건도 알아보겠습니다. 갑의 NPL 관심 물건 세 번째, 2014 타경 45,273호, 경기 연천군 신서면 도심리의 숙박시설입니다. 면적은 대지 677제곱미터, 건물은 104.91제곱미터입니다. 감정 가격은 2억 543만 8천 원, 최저 가격으로는 1억 518만 4천 원입니다. 포인트로는 1순위 근저당 2억 1,800만 원을 꼽아주셨고요. 매각기일은 2015년 6월 22일입니다.
연천군의 숙박시설인데요. 펜션 같은데 일단 외관이 눈길을 확 끕니다. 어떤 건물인지 현황부터 알려주세요. 네. 자, 이 물건은 대지 677평방미터, 건물 104평방미터입니다. 총 2층으로 되어 있고요. 자, 감정가가 2억 500만 원입니다. 눈길을 확 끄는 건물인데도 굉장히 저렴하죠. 그런데 임대보증금이 2억 600만 원입니다. 2억 6천만 원입니다. 그럼 감정가보다 임대보증금이 2억 6천만 원이 더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생각을 하셔도 낙찰을 받더라도 임대보증금으로 낙찰 금액, 즉 또는 또 채권 사는 금액을 상쇄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이 굉장히 좋은 물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연천군 신서면이라고 하셨는데 서울하고는 조금 다르게 조금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지도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료화면을 보시면 경기도 연천은 서울에서 비교적 가까운 유명한 휴양지가 많은 곳입니다. 이번 물건은 제인폭포하고 허브 아일랜드라는 가까이 있어서 서울 수도권에서 많이 찾는 곳입니다. 자, 이런 물건들은 퇴직하신 분들이나 세컨드 하우스로 집을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하고 또 가깝기 때문에 아주 적격의 물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배당과 또 유입이 동시에 가능한 물건인데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최고의 투자법은 어떤 걸까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경매는 부동산을 매매해서 비싸게 팔아야 되지만 MPL은 그 외에 덤으로 배당 수익이라는 서비스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1순위 근저당이 2억 1,800만 원입니다. 감정가는 2억 500만 원이고요. 네. 그런데 2억 1,800만 원 하는 근저당을 지금 1억 3,500만 원에 판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싸게 팔죠. 이런 근저당을 1억 3,500만 원이 다 들어가지 않고 10% 정도인 1,300만 원을 가지고 본인이 배당을 받거나 2억 8천만 원으로 낙찰을 받아버리면 배당과 유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등기부상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예, 등기부를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1순위 근저당입니다. 1순위 부평 신협에서 가지고 있는 2억 1,800만 원 근저당을 1억 3,500만 원, 자기 돈 투자하는 거 약 1,300만 원을 가지고 이거를 구입을 해서 배당을 받거나 유입을 받으면 낙찰을 받게 되면 후순위는 전부 다 소멸이 되고 배당을 받게 되는 거는 근저당이 1순위이기 때문에 선순위 배당이 없기 때문에 안전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MPL의 최대 장점이죠. 그 수익성을 확인할 차례인데요. 금액 분석 부탁드립니다. 2014 타경 45273번 감정 가격은 2억 500만 원, 최저 가격은 1억 500만 원, 1순위 근저당은 2억 1,800만 원입니다. 이 채권을 1억 3,500만 원, 자기 투자한 금액 약 1,300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하여서 배당을 받거나 또는 근저당 설정 금액인 2억 1,800만 원으로 낙찰을 받아서 나중에 매각을 하게 되면 전혀 양도세를 내지 않는 그런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또 이 물건에 관해서 추가로 알려주실 정보 있을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물건은 근저당 금액이 굉장히 높습니다. 2억 1,800만 원 하는 근저당 금액을 1억 3,500만 원만 투자를 1억 3,500만 원에 매각을 하고 있고요. 네. 더군다나 이 물건에는 두 사람의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이 2억 600만 원입니다. 그럼 부실채권을 2억 1,800만 원짜리를 1,300만 원 들여서 사고요. 더군다나 그걸 낙찰받게 되면 양도세를 안 내고 또 임대보증금이 2억 6천만 원이 되기 때문에 거의 자기 자본은 안 들어가는 물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굉장히 좋은 기회 같은데요. 예, 네, 그렇죠. 욕심납니다. 예, 우리 자, 엔젤라님도 한번 가보십시오. 돈이 없어서. 자, 이어서 네 번째 관심 물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의 MPL 물건 네 번째입니다. 2015 타경 5,189호. 인천 남구 관교동의 아파트고요. 예상 감정 가격은 2억 3천만 원, 실거래가가 2억 2,633만 원입니다. 경매 진행 예정 물건이고요. 포인트로는 1순위 근저당 2억 2,700만 원을 꼽아주셨네요. 이번에는 인천의 아파트인데요. 진행 예정 상태의 물건입니다. 어떤 이유로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시게 된 건가요? 예, 이 물건도 마찬가지 예정 물건으로요. 네. 아까 말한 선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에 있는 광교동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자, 건물이 84평방미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25평이죠. 가장 한국 사람이 많이 선호하는 방 3개, 욕실 2개짜리인데요. 자, 이거는 또 특이하게 보존 등기가 1991년, 그러니까 거의 약 25년이 됐죠.
그래서 거의 재건축이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부실채권으로 싸게 살 수도 있지만 재건축을 생각을 해서 지분이 높은 물건이기 때문에 두 가지 이점이 있는 아주 좋은 물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파트 위주 물건들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유용한 정보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NPL 시장에서 이 아파트는 인기 종목인가요, 보통? 예, 인기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많이 NPL 물건 중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 아파트 주거형인데요. 그리고 또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황금성이 뛰어난 투자 기간을 짧게 하고 싶게 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많이 찾고 있고요. 그래서 주거용 아파트를 가장 많이 찾아서 오늘 이제 그런 물건 위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그럼 이번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인지 이 단지 내역이 궁금한데요. 예, 이 아파트는 총 410세대 3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높이는 13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건물 층수가 낮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분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투자자 여러분들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재건축 아파트를 생각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 가능한 층수가 낮은 아파트를 선택을 하셔서 지분을 높게 가진 다음에 나중에 재건축 때 많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네, 매머드급 그런 큰 단지는 아니지만 중형급으로 좀 안정적인 규모 같은데요. 입지는 어떤가요? 그래도 인천터미널역 바로 정문 맞은편에 하고 있고요. 관교동은 대단히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 말고도 이 근처에 풍림아이온, 쌍용 아파트, 성지 아파트, 동부 아파트 있어서 엄청나게 큰 단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편의시설, 생활시설, 모든 학교 주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어서 등기부 현황도 알려주세요. 예, 권리 분석을 해드리면 마찬가지 1순위 근저당이 2억 2,700입니다. 2억 2,700만 원이기 때문에 본인이 입찰을 하고 배당을 받아도 전혀 권리에 문제가 없는 완벽한 물건입니다. 앞서 소개해 주셨던 아파트들도 금액 매력이 굉장히 컸는데요. 이번 물건 어떤지 기대가 되는데 어떤가요? 이번 물건은요. 자, 다시 정리해드리면 2015 타경 5189번입니다. 자, 감정 가격은 2억 3천만 원, 1순위 근저당은 2억 2,700만 원, 채권 매각을 약 1억 9,7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 아파트에 관심 있으시면 근저당 설정 금액인 2억 2,700만 원으로 입찰을 하여 낙찰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배당으로 빠질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정말 다양하고 또 유용한 정보도 오늘 많이 알려주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조상길 교수님의 관심 NPL 물건들 만나봤습니다. 교수님, 이 코너 마무리 짓기 전에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다 하시는 물건들 있을까요?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늘 물건 중에서 두 가지 물건이 가장 좀 포인트로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첫 번째 물건은요. 2014 타경 12601 처음에 소개해드린 아마 송파구 문정동입니다. 이 물건은 감정가가 4억 7천인데 근저당이 7억이 넘습니다. 이런 물건은 나중에 상승 효과를 생각을 하셔서 낙찰을 받으시게 되면 양도세를 하나도 내지 않게 되고요. 또 하나 물건은 2014 45273 연천군 신서면에 있는 물건입니다. 이 두 물건은 다 똑같이 배당 수익도 발생할 수 있고 본인이 유입을 해서 양도세를 하나도 내지 않는 그런 좋은 물건입니다. 양도세를 하나도 내지 않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저한테도 큰 매력같이 네, 느껴지는데요. 여러분 더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저에게 전화 주시면 됩니다. 02703-8443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또 교수님의 세미나 참석해서 여쭤봐도 되는 거죠? 그럼요. 네. 언제든지 오시기 바랍니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여러분은 지금 TV쇼 가배경매법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해 주실 수 있는 코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전화로 직접 대화를 나눠보는 순서, NPL Q&A 순서인데요. NPL에 대한 지식부터 특정 물건에 대한 궁금증, 뭐든지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저에게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교수님, 예. 전화 기다리는 동안에 저는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항상 네. 일하시면서 세미나 하시면서 NPL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만나시죠?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NPL 수요자분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자주 하는 질문 네. 있을까요? 있습니다. 거의 공통적으로 물어봅니다. 네. NPL 투자, 부실채권을 투자를 하게 되면 안전한지 안 한지를 물어봅니다. 저도 굉장히 그 점이 궁금해요. 그러시죠. 네.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동산을 구입을 하게 되면 소유권이라는 것을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이전 등기를 하면서 등기가 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안전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실채권도 근저당권이라는 걸 구입을 하게 되는데 네. 이 근저당권도 은행에 있는 근저당권을 투자하신 분이 그 이전 등기를 받기 때문에 절대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렇게 속 시원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은데 얘기 나눈 사이에 전화 연결된 것 같습니다.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참 예쁘신 시청자분인데 어디 사는 누구신가요? 분당에 사는 이미경인데요. 네,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배당 수익이 발생한다는데 네. 배당은 언제 그리고 누구한테 받는지 궁금해서요. 요즘 우리 방송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NPL에 관심을 가지신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또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교수님 네. 직접 대화 나눠보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배당을 받는 거를 배당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을 하신 게 있는데요. 자, 배당은 낙찰자가 낙찰 대금을 납입을 한 뒤에 한 달 후에 법원에서 우리 여러분 채권자한테 직접 배당을 해줍니다. 그래서 시기는 낙찰 대금을 납입을 한 한 달 후에 법원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배당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배당금을 채무자나 또는 낙찰자한테 받게 되면 그 돈을 받는 회수를 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하지만 바로 법원에서 주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배당금은 낙찰자나 채무자한테 받는다고 여기는 분들도 계신데요. 굉장히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네. 예. 배당금은 어느 개인한테 받는 게 아니죠, 예, 그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한테 받지 않습니다. 음. 채무자한테도 안 받고 그 집 소유자한테도 받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또 낙찰자한테 받지 않고 그는 법원에서 직접 주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매우 안전한 투자 수단이네요. 예. 시청자분 궁금증 네. 해결되셨나요? 네, 해결됐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이렇게 NPL의 기초 지식과 더불어서 또 NPL의 안정성도 다시금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네요. 여러분에게도 유용한 정보 되셨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NPL에 관한 모든 사항 언제나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성심성의껏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화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은 지금 TV쇼 가배경매법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가배경매법은 NPL 내용으로만 꽉꽉 채워드리고 있습니다. NPL 사건 중에 때론 재밌고요. 때론 정보가 있기도 한 정말 특이하고 다양한 사건들이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 펀펀 NPL 만나볼 순서입니다. 어떤 사례 오늘 준비하셨나요? 예. 우리 김엔젤라님께서 만약에 입찰을 했는데 24만 원으로 2등이 돼서 떨어지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개요상으로는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2013 타경 59,448호 준비해 주셨잖아요. 예. 네, 간단하게 개요를 말씀해 예, 주실래요? 말씀해 드리면은요. 자, 2013 타경 5,900-59448 사건 번호입니다.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이 물건은 감정가가 3억 7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근저당은 3억 9,600만 원이고요. 이 물건을 3억 7,129만 원에 낙찰을 받았고요. 2순위는 2등으로 입찰하신 분은 3억 7,105만 원입니다. 그래서 약 24만 원 차이로 2등과 1등이 갈리는 그런 아슬아슬한 물건이었는데요. 이 물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1순위나 2순위는 금액 차이가 얼마 정도 나요? 일반적으로 한 3%에서 5% 정도 나는데요. 네. 예, 그 이제 물건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딱히 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투자의 성패는 그 간발의 차이가 좌우하는 것 같은데. 정말 간발의 차이죠. 네.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해도 정말 0.000 몇 초로 우리가 네. 1, 2등이 가리는 건데요. 자, 이 물건을 보시게 되면 만약에 우리 김엔젤라 님이 2등으로 입찰하신 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입찰하는 금액이 3억 7,105만 2천 원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순위로 낙찰 받으신 분이 3억 7,290만 원, 즉 24만 원 차이로 우리 김엔젤라 님이 떨어지셨는데
만약에 우리 김엔젤라님께서 직접 이렇게 입찰하지 않고 3억 7,100만 원을 가지고 근저당 1순위 근저당 3억 9,600을 근저당권을 사가지고 3억 9,600을 입찰을 했으면 김엔젤라님이 월등한 금액으로 1등을 하셨겠죠. 그래서 낙찰이 돼서 지금 아주 떵떵거리고 사실 수가 있을 텐데 아쉽게도 그러지 못해서 부실채권을 사지 않고 2순위로 입찰하신 분은 아직도 이걸 안타까워할 겁니다. 딱 1년 전에 있었던 물건인데 마침 저희 한양대학교 제 제자분이 이 물건을 MPL을 공부하기 전에 이 물건을 입찰해서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낙찰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부실채권으로 와서 본인이 떨어진 사례를 저한테 알려줬던 그런 아주 재미있는 물건입니다. 네, 아쉽고도 또 재미난 그런 예. 사례였네요. 자, 이어서 또 다른 어떤 뻔뻔한 사례가 있을까요? 예. 자, 다음 물건을 보시게 되면은요. 2014 타경 707 번호입니다. 자,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주택인데요. 이 물건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저희들은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는 게 아닙니다. 부실채권, 즉 NPL 투자를 하는 거는 근저당권을 구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근저당의 가치를 봐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저당을 사고 부실채권을 사야 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자꾸 부동산을 쳐다보게 됩니다. 물론 부동산을 쳐다보서는 부동산을 파악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 일단 우리는 부실채권을 사는 거기 때문에 부실채권에 대한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정확하게 사서 수익을 올리는 방법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만을 바라보다 보니까 부실채권을 사지 못하는 그걸 웃지 못할 사례가 있는데요. 이 천호동 물건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물론 낙찰돼서 끝났던 물건입니다. 현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집이 엉망입니다. 옛날 기아집이고 좀 창문도 막 가려져 깨져 있고 비도 새고 좁은 골목길에 돼 있는데 저희들은 부동산을 사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을 사는 거기 때문에 채권을 파악을 잘해야 되는데요. 채권이 23억 원 하는 채권을 저희 한양대 학생들하고 공동 투자를 해서 18억 원에 낙찰받은 사례, 18억 원에 채권을 구입했던 사례입니다. 자, 18억의 채권을 구입을 했는데 자기 자본금은 역시 약 10%인 1억 8천만 원만 들어가죠. 그런데 최근에 이 물건 22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배당을 받겠죠. 자, 그래서 23억 원 정도 하는 채권을 18억에 샀는데 자기 돈은 불과 1억 8천만 원만 들어가고 그리고 22억에 낙찰받아서 22억 원의 배당을 받기 때문에 22억 원 배당받은 금액에서 자기가 구입한 18억 원을 빼게 되면 약 4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배당금이 나오는 물건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부동산에 대한 평가보다도 근저당권 파악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인가요? 맞습니다. 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을 바라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동산도 물론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부실채권이 어떻게 형성이 돼 있고 어떤 가치를 갖고 있고 어떤 가격을 갖고 있는지를 잘 알아서 판단을 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그 부실채권은 다 부동산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부동산을 쳐다봐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먼저 부동산만 쳐다봐서 부동산에 마음에 안 들면 부실채권을 안 사는 사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엔젤라님은 아직 결혼 안 하셨죠? 네. 만약에 남자분하고 소개를 받았을 때 소개팅을 나갔을 때 남자분 처음에 뭘 보십니까? 저는 외모 보죠. 외모를 보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외모를 구체적으로 어디를 보십니까? 저는 눈? 눈을 보시는군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남자를 소개받고 또 여자를 소개받으면 그 사람 눈을 보든지 외모를 보든지 입을 보든지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부실채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외모를 보지 않고요. 자꾸 부모님의 학력이 뭔지, 부모님의 종교가 뭔지, 부모님의 사시는 고향이 뭔지, 부모님이 또 군대를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그거를 보고 남자를 선택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 뒷배경은 나중에 봐도 됩니다. 그런데 부실채권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실채권이라는 외모를 봐야 되는데 자꾸 뒷배경인 부동산을 바라보다 보니까 그 사람을 보이지가 않고 자꾸 그 사람하고 이렇게 좋은 일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실채권도 여러분들이 부동산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부실채권, 근저당권을 잘 바라보면 투자하는데 전혀 오류가 없을 겁니다.
네, 사람을 만날 때 뭐 사람의 외모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누군가를 깊게 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파악도 중요하지만 또 부실채권인 근저당권 파악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일반 경매와는 이렇게 닮은 듯 하면서도 많이 다른 게 이 NPL 같습니다. 이쯤에서 오늘 펀펀 NPL 재밌는 사례도 알려주셨으니까 마무리 교훈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뭐 교훈까지라고 그러면 너무 좀 거창하고요.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재테크의 기본은 첫 번째가 자산을 불리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잘 지키는 겁니다. 잘 지키려면은 훌륭한 파트너가 있어야 되고요. 그 훌륭한 파트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재산을 불리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들이 지킬 생각은 하지는 않고요. 먼저 재산만 불리려고 하다 보니까 판단에 차고 이런 실수를 하게 돼서 오히려 가지고 있는 자산까지 없애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항상 여러분 좋은 파트너하고 옆에 두시고 전문가하고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자기 자산을 지키고 또 자산을 증식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 교수님께서 정말 알찬 정보들 준비해 주셨는데요. 오늘 준비한 물건들은 다 소개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아까 소개해드렸던 갑의 관심 물건들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 오늘 이 물건을 내가 낙찰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예. 어떤 포인트를 집어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그 첫 번째 관심 물건은 문정동의 아파트였잖아요. 예. 마지막으로 이렇게 주요사항 하나씩만 좀 부탁드릴게요. 예, 문정동의 아파트는 감정가가 4억 7천만 원인데 근저당 금액이 7억 원입니다. 그래서 문정동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강남에 진입을 하고 싶으신 분 또는 아까 말씀드린 신혼부부라든지 또 취약 아동이 있어서 명문 학군으로 이주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근저당 금액을 7억짜리 근저당 금액을 약 감정가 정도 4억 7천만 원 자기 돈 투자하는 금액은 10%에 불과한 4,7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7억으로 낙찰받아서 양도세도 내지 않고 또 강남으로 진입하는 이제 그런 물건이 될 수 있겠습니다. 거의 단점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물건 같은데요. 예. 또 두 번째 관심 물건은 신림동의 아파트였죠. 예. 네. 자, 신림동의 아파트는 정말로 입지가 훌륭한 아파트입니다. 뒤에 관악산이라는 천연적인 자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고 바로 우측에는 서울대학교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대학교에서 바로 여러분 다 아다시피 갖고 있는 신림역하고 서울대역이 바로 2호선이 있기 때문에 교통, 환경,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최고인 그런 서울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는 여러분들이 사셔도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살기만 해도 머리가 좋아지고 맑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서울대와 관악산에 전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예. 좋은 위치 같은데 또 세 번째로는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했던 숙박시설이었습니다. 어떤 중요사항 예. 있을까요? 연천구는 서울 수도권에서 가장 휴양지로 많이 찾는 아주 유망한 지역입니다. 이곳은 지금 현재 약 감정가가 2억 원대에 불과한 물건인데요. 거기는 보증금이 2억 6천만 원입니다. 네. 감정가보다 보증금이 더 많기 때문에 굳이 본인이 돈을 들이지 않고도 이 물건을 취득을 할 수 있고요. 더군다나 여기 있는 근저당 금액이 2억 1,800만 원인데 또 이 근저당 금액을 약 1억 3,500 굉장히 저렴하게 팔고 있죠. 그래서 바로 이 물건을 경매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근저당권을 1억 3,500에 1,350만 원만 가지고 2억 1,800만 원짜리 근저당을 구입을 하신 다음에 낙찰받고 임대를 내주게 되면 또 2억 6천만 원이 보증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훨씬 자기 자본이 정말 들어가지 않는 훌륭한 물건이죠. 와, 오늘은 정말 좋은 물건들만 소개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인천에 있었던 인천 남구 관교동에 있었던 아파트였는데요. 어떤 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 이 물건은 거기에 410세대, 그다음에 13층이고 지금 이게 보존 등기가 1991년에 났기 때문에 곧 재건축을 바로 앞두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저층 아파트이기 때문에 지분이 굉장히 좋죠. 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재건축이 바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지분이 수용이 돼서 새로운 아파트를 지을 때 굉장히 높은 평수가 큰 거를 여러분들이 배당을 받기 때문에 배정을 받기 때문에 투자 수익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오늘 갑의 경매법 또 NPL 편인인 만큼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 알려드린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감사드리고요, 교수님. 예. 마지막으로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많은 분들 만나고 계시잖아요. 무료 세미나 정보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매주 수요일 날 저녁 7시, 매주 목요일 날 오후 2시, 일주일에 2차례 무료 세미나를 합니다. 전화번호는 703-8443이고요. 꼭 전화를 하셔서 예약을 하신 다음에 세미나에 참석을 하시면 더 자세하고 상세한 내용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네, 대중교통도 마포역에서 아주 가깝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관심 있게 봐주시고 전화로 예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다양하게 MPL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운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네, 앞으로도 주 2회 방송되고 있는 갑의 경매법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유용한 정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